낭불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 김정은 공산 정권이 새벽 5시 27분경에 탄도미사일이 지금 언론에 종합해보면 ICBM급이다. 신형 ICBM급이다. 라는 것이 미국의 어떤 서방세계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언론으로 정리된 부분을 제가 확인하면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남침 땅굴 진실 사역을 16년을 하고 있는 현 낭불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이 북계가 마지막 숨겨놓은 특급 저가통일 무기가 남침 땅굴입니다. 그리고 이 상식이라는 것은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려준 하나의 일반 국민들 다수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북계 김정일 공산 정권 때부터 이 땅굴 기술을 수출했던 나라가 바로 북계입니다. 미얀마에도 수출을 했고, 몇 년 전에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테러 집단에 땅굴 기술을 파는 수출을 또 기술자를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한 나라가 바로 북계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16년 동안 국방부 합참에 한결같은 땅굴에 대해서는 후전선 4길 이상 남침 땅굴이 없다고 이렇게 족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민간단체는 지금까지 꾸준히 땅굴의 징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2014년 10월 30일 날 경기도 양주 강사동에서 땅굴 기자회견을 했고, 제가 종편에 여러 번 나가서 또 방송한 양주 땅굴을 보면 거기에 우리 낭불사 요원들이 7개월 이상 땅을 파서 결국 출구형 45도 각도의 땅굴을 찾았지만 결과적으로 국방부 합참은 농지개강굴이다, 자연싱크홀이다 이런 식으로 은폐를 한 아픈 역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말로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김정은의 마지막 특급 적화 통일 무기인 남침 땅굴 실상을 드러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정권이 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곧 미국의 방안을 개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김정은 공산 정권이 ICBM을 이제 오늘 성공을 했다는 것이 언론의 다수의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 700km 날아갔다 성공으로 나오는 것이고, 미국의 전문가는 약 6,000km 이상 가까이 정상적으로 쏘면 날아갔다. 이것은 ICBM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수단은 아마도 육자 핵실험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여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이 부분을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공론화를 시키는 그런 전술 전략을 간다면, 이것이 바로 1975년 4월 30일 공산화가 되었던 월남의 역사와 동일한 전철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잠시 월남의 공산화를 바라보면 1973년 1월 27일 날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5년 3월 10일 날 일방적으로 월병이 월남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바로 무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달 보름 만에 1975년 4월 30일 실질적으로 사이공을 적화하는데 바로 구찌 땅굴을 통해서 결국 완전히 무너졌던 역사입니다. 아마도 김정은 공산 정권은 월남 공산화의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낭불사 대표는 판단하는데,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이 김정은의 이러한 전술 전략을 이미 파악을 하고 김정은 공상 정권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핵이나 또 ICBM이나 또 땅굴까지 다 내려놓고 진정 북한 동포들을 위한 그러한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힘을 써야 되고, 저는 남규사 대표로서 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은 공상 정권은 이제는 세계 역사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를 추종하는 300만 세력은 심판을 받고 2200만 북한 동포를 위한 그러한 대북 정책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김정은의 한반도 평화 협정이라는 그런 전술 전략에 꼭두가시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들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남침 땅굴을 불착하고 있다는 이 진실을 저는 출범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민간 탐사자들이 말하는 남침 땅굴 진실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 다 탄원한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대기업이 동참하고 또 우리 민간 탐사 요원들이 동참하고 또 국방부가 동참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동참하는 이 사자가 연합이 되어진 그런 민간군 TF를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토목 건축의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러한 대기업이 동참하는 이러한 민간군 TF를 구성해서 우리 민간 단체가 지금까지 땅굴 징후를 찾아냈던 이러한 곳에서 최소한 한 5군데 이상 우리 민간 탐사 요원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심도 깊이 전면 절개를 해주시면 반드시 남침 땅굴의 진실이 전 국민들에게 확연히 저는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남굴사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남침 땅굴 진실을 호소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의 마지막 이제 평화협정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도발은 아마도 6차 핵실험일 가능성이 남규사 대표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특급 비밀 무기가 남침 땅굴이라는 사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억해 주시고 북한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하셔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바로 월남공산화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대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하고 선언하는 위대한 안보 대통령, 한미동맹을 생명처럼 여기는 안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남규사 대표 김진철 목사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7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현장을 지킵니다. 주일 날은 제가 심호하는 매송영락교에 또 목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 날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건 교수님이 그 양주 땅굴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하 22m에 내려가서 JTBC와 여러 모양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현장 본부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현장에 또 선 이유가 그 이수근 교수님이 지질학자인데 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주 땅굴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해서 국방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땅굴의 진실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앞장서서 호소해 주시기를 남굴사 대표가 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꼭 필히 보여줘야 할 부분, 그리고 이 영상을 이수건 교수님이 보신다면 저는 직접 이 땅굴 현장에서 수작업을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한 그런 산증인으로 또 우리 이수건 교수님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하강암에 오랜 세월 동안 풍화가 된 평범한 지역이 아니고 전형적인 마삼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한결같이 강한 마삼 지역이라고 동일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이 지역에 이제 수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단계, 정확하게 한 19m 지점에서 사실상 땅굴 천장이 열렸습니다. 그 땅굴 천장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마삼 가루만 깨어져 나왔지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전시한 이 돌들이 일명 땅굴 현장의 역대책에 사용되는 우리가 말하는 편석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한 특징을 보면 기계에 의해서 다 연마가 되어진 거예요. 연마가. 이 돌이 땅굴 천장 19m에서부터 밑바닥 22m에 집중적으로 이 돌이 나왔고,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굴 좌우 벽에 이 편석들이 대묘기 때 사용했던 지지대 역할로 지금 벽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19m까지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돌 하나 나오지 않았고, 이건 다 기계에 의해서 연마가 되어졌는데,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빼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연마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역대책의 대묘기에 쓰기 위해서 얘들이 인위적으로 그 공간을 대묘격에서 맞추기 위해서 기계에 의해서 연마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현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수건 교수님이 지질학자 교수인지 몰라도 이러한 편색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공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석보다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죠. 이게 시커먼 발파석입니다. 이것도 19m 전후 지점까지는 이런 돌이 전혀 나오진 않았습니다. 땅굴 천장이 깨어져 나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흔적을 찾다 보니까 대묘기 했던 쪽에서 이런 기계에 연마되어진 이런 편석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이 편석,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렇게 맞추는 부분. 왜 이렇게 되냐면 얘들이 대묘기학에서 이게 돌을 가지고 지지대를 쓰기 때문에 기계에서 맞추기 위해서 표마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보세요. 이게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삼암입니다. 마삼. 이 양주 땅굴 현장의 전형적인 마삼이에요. 마삼 재질하고 이 돌 재질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부에게 왜 지하 30m 전면 절개를 지금까지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낭굴사 대표가 말하는 전면 절개를 해보면 낭굴사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국방부에서 고용한 김영웅 씨라는 그 지질학자, 그런 전문 박사나 또 이수건 교수의 그런 논리가 맞는지 30m 절개해보면 그 진실의 결과가 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보세요. 이 마삼 재질하고 이 재질하고는 전면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러한 식으로 붙여서 지지대 역할로 지금도 벽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김영웅 씨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수근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단지 그 밑에 우리가 역대책에 사용했던 그 적자적 선물하고 대묘역에 사용했던 그런 마삼 가루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홈이나 이런 그 자구를 가지고 빠루를 가지고 끌어내는 그 모습만 가가지고 이거 오랜 하강암이 풍화된 현상이다, 이 부분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을 재현을 한 바로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이 재현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좀 양주 땅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재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색깔을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우리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전선을 넣는 작은 피복통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구입을 해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요 빨간색은 여기서부터 요 빨간
오른쪽이나 왼쪽이 빨간은 이 땅굴 지금 이제 지나간 하나의 그 노선, 또 땅굴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노선이고, 어떻게 보면 이 빨간색 이 외벽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마삼이죠. 마삼이고, 요것을 이제 역대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위 산화실리콘이고, 이 검은 것은 우리가 편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질 중간에 산화실리콘 그리고 이 편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굴의 오른쪽이죠. 4, 5m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꺾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땅굴 현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왼쪽까지 쫙 밑으로까지 쫙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딱 밑에 가면 현장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을 파도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편서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밑에 우리가 파도 산화실리콘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 공개한 것이 땅굴 천장이 19m고 밑바닥이 22m인데 봉갱도가 30m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2m에서 한 5m 정도 2달 보름 동안 봉갱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3명이 2달 보름 동안 했어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이 19m 쪽에 저런 편석들이 대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대멸을 했기 때문에 북쪽 방향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에 의해서 스스로 떨어져서 이 작업자들에게 상당한 그런 그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3번 다쳤고, 우리 본부장도 다쳐서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고, 또 우리 이창훈 단장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턴을 출구형 땅굴을 먼저 공개하고 민간군 TF를 구성해서 봉경도를 공격하자, 그 수정을 해서 10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m 밑에서 우리가 5m 이상의 이 생지를 까봤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 속에서 저런 편석이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서는 산화실리콘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30m 전면 절개를 해보면 이게 인공적인 북한의 대멸기 출구형 땅굴 발각이 돼서 대멸한지 아니한지 30m 절개를 해보면 거의 다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이 마삼 지역에서 우리가 정확물로, 국방부의 정확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런 편석과 발파석은, 또 산화실리콘은 지금 대멸기의 한 현적인만 나타나지 그 밑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19m 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이수근 교수님이나 또 국방부 쪽에서 대변하고 있는 김영웅 우리 박사님은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서 30m의 전면 절개를, 남굴사 대표가 주장하는 30m 전면 절개를 하루속히 강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것은 이제 땅굴의 천장이죠. 천정을 표시를 한 거죠. 천정을 위에 천정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빨간도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빨간 거 위에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형의 생질이죠. 생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수근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집안이 약해져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마삼이 얼마나 강하냐면 저희들이 그 우물 공포를 하기 위해서 이 녹강을 5개를 묻었습니다. 이 녹강 하나가 무게가 4톤이에요. 그럼 5개면은 20톤입니다. 20톤이 지금 지상에서 밑에까지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누르고 있어도 지금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생질인 마삼은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뭐 지질학 쪽에서 좀 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마삼 상당히 강합니다. 단지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물을 먹게 되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질 자체는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19m와 22m의 그 폭, 얘들 인위적으로 대매기한 부분은 항상 물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나 그 밑에의 생질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 이 자체는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일을 해봤다고 하는 거 아니라 상당히 안전도가 아직도 이 땅굴 현장에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멸기였던 19m, 20m 쪽은 인위적으로 얘들 대멸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받치고 있는 생질은 상당히 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제 국방부가 남양주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결론은 민간 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남양주와 또 양주, 그런데 지금 22m의 그 땅굴이 북한의 역대측의 이 45도 각도가 발견된 이 땅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지점, 여기서 이제 도로변을 거쳐서 도로변에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소위 이 구멍이 좀 150mm, 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캐싱 중에 150mm를 그 주변에서 캐싱 작업을, 시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현장에 최종 5월 19일 절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150mm 시추 작업, 캐싱 작업을 우리가 이 주변에 약 50개 이상을 이미 시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탐지 가장인 박규철 대령께서 여러 번 이 현장에 찾아와서 이번에 국방부가 시추 탐사에 협조해달라, 동참해달라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는 시추 탐사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양주에 지하 22m의 출구형 땅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추도 50분 이상 했기 때문에 전면 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표상에서 30m 전면 절개를 제가 탐지 과장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박규철 그 탐지 과장은 우리 낭굴사의 공식적인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묵살을 하고 이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국방부 자기들끼리 양주에서는 시추 캐싱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양주는 우리 예비역 소장인 우리 한성주 우리 장군님이 참관을 했고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의 발표 보면 양주, 남양주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어제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냐. 양주의 지하 22m의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이거 보세요.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자, 이 북쪽 방향을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 이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이래 옵니다. 자, 이 방향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북쪽에서는 한 4, 5m 정도 지금 뚫려 있습니다. 자, 뚫려 있어요. 자, 국방부는 10월 30일 날
이 현장에 내려오지도 않고 언론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농지개발굴이다. 그리고 자연 신골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지금 지하 22m의 양주 땅굴 현장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왜 농지개발굴이냐? 그리고 국방부가 왜 이게 자연 신골이냐? 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어제 조보건 본부장의 발표를 보면 산화실리콘, 이게 이제 산화실리콘입니다. 이게. 자, 이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지금 돌과 돌 사이 이게 역대책으로 이게 지금 사용한 산화실리콘입니다. 그분 거기서 이제 관통을 해가지고 이런 땅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 보니까 여기 뭐 이제 마사토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봉으로 이렇게 해서 긁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석이라는 거 말씀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기 뭐 산화 실리콘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기 화강 편맘이 중간에 협재돼 있고 약 1 내지 뭐 5cm 정도의 필름 상태로 칼사이트층, 소위 그러니까 석회암층이 들어가 있는 데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이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있죠? 자, 있죠? 이게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이 산화실리콘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준 것은 11월 17일 날 육군 탐지과장 박규철 대통령에게 줬어요. 그날 우리 한성주 예비소장도 이 동일하게 내려와서 동일하게 띄줬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접착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양주 땅굴 아니다. 지금 22m 뻥 뚫린 지금 땅굴이 나와 있는데 아니다. 어저께 그렇게 조보건 본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자, 그러면 조보건 본부장은 이 편석에 대해서 왜 답을 못 해줍니까? 이 편석. 자, 이 보세요. 이 상당히 이 위에 편석은 큽니다, 이게. 한 이 정도면 한 7cm 가까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 편석. 자, 이 편석을 보세요, 지금. 자, 편석. 자, 이 상태 편석 보세요, 여기. 자, 편석 보세요. 자, 이 편석. 지금 이제 떨어뜨리기 위험한 환경이 있어요. 자, 이 편석 위에 이 지역에 마삼을 갖고 접착 성분을 가지고 일명 대멸기 할 때에 소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로 밑에, 편석 바로 밑에도 바로 이 보세요. 이게 마삼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그 밑에 금방 떼졌던 산화실리콘이 지금 묻어 있는 게 아십니까? 보세요, 이거. 여기 묻어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자, 여기 지금 그 마삼 가지고 이게 접착 성분들이 이렇게 대멸기 한 흔적들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cm 정도 될까요? 봅시다. 한 40cm. 자, 이 편석에서 여기까지 한 40cm 되는 이 편석이 작은 것도 여기 둘러쳐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또 이 편석이에요, 이게. 편석. 자, 둘러쳐 있고,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이 공간하고 좁아지죠. 보세요. 여기 공간은 상당히 한 50cm 되면서 이 공간이 여기에서는 이 위에 있는 큰 편석하고 아래에 있는 편석하고 한 15cm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15cm밖에. 이게 밑에서는 커져요. 커져요. 이거는 전형적인 북한의 밑으로 내려오면서 편석과 편석의 그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좁아지고 위에 좁아서 저 위에는 좁죠. 네. 좁은 데서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커지는 겁니다. 아, 밑으로는 이제 더 벌어진다. 이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 그걸 무엇을 말하는까? 이게 왜냐면 땅굴을 대매하게 하기 위해서 대매하게 하기 위한 이거는 인공적인 이런 모습이 이 편석을 통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내려오면 올수록 커진다는 것은 이건 인공적으로 대매하게 한 그런 그런 흔적이 되는 거죠, 이게. 아,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러죠. 예, 그 동궁 안에서 얘들이 역대측할 때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상당히 격차가 크네요. 예, 커지죠. 여기 편석이 예, 거기서 편석이고 밑에 편석하고 예. 적어도 지금 한 1m 이상은 1m 이상 되죠. 예. 저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마찬가지죠. 훨씬 더 예, 더 커지고.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위에 편석과 아래 편석의 상단부 쪽은 예, 저 좁아지고 저 위에 보세요. 한 30cm 이 40cm에서 끝에는 약 15cm 정도. 여기 보세요. 예. 올라가면 갈수록 그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좀 좁아진 상황을 예.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인공 땅굴이다. 그 북한에서 땅굴을 10년을 팠던 현모모라는 분하고 또 북한에서 지질학자로 한 12년 동안 활동했던 서모 교수가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공입니다. 자연이 아니고 인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조보건 본부장이 편성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어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낭굴사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했던 경기 가학기술진흥원 한국나루기술원에서 이 산화실리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 접착성분 그리고 세멘트 쪽에 덕결제로 이게 공식적인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10월 30일 기자회견 때 우리가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어제 기자회견 자체는 국민들에게 니들 땅굴 이야기하면 법적 처벌하겠다는 어떻게 말하면 국방부의 공포 정치와 똑같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땅굴 징후가 지금 제보가 돼가고 있는데 땅굴 없다. 땅굴 이야기하면 강력한 허위 사실로 법적 처벌하겠다. 그러면 조봉 본부장이 현장에 들어와서 이 편석에 대한 이 구조적인 이 모습 밑에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위에는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이 부분 이게 과연 자연적인 현상이냐 이건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왜? 공간을 대묘하게 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밑에는 커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에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지하 22m인데 22m에 만약에 자연 싱크홀은 마산에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마산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봤는데 이게 농지개발불 이게 어림없는 거짓말이다. 이런 부분들이 엄연히 이게 굴 높이가 여기서 지금 한 5m 정도 됩니다. 그 끝이 이러한 굴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산화실리콘 이거 분석해 보니까 국방부가 어디서 분석한지 모르지만 아니다. 여기다 보세요. 편서 이게 산화실리콘 어겨놓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아니다. 양주 땅굴 아니다. 그리고 양주 땅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지들끼리 우리 낭굴사는 처음부터 거절을 했습니다. 30m 전면 절개가 지금도 변함없는 낭굴사의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지들끼리 작업해놓고 일방적으로 땅굴 아니라고 발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보면 간격이 더 좁아지잖아요. 자, 편석하고 이 간격하고 또 좁아지는 거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전형적으로 여기. 자, 여기하고 여기 밑에 편석이죠. 이 편석이죠. 이 공간이 이거 남쪽 방향이거든요. 저 남쪽 방향을 대보기 위해서는 여기는 좁아지면서 저기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 남쪽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남쪽 방향이 시작이죠. 자, 여기서 좁아지고 가면 갈수록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남쪽 방향은. 그죠? 예. 커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북쪽 방향 저 위에서는 좁아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편성은 지금 한 군데를 합쳐졌는데 여기서 갈려지는 거죠. 이게 남쪽 방향을 대묘하게 하기 위한 시발점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서 있는 이 부분은 땅굴의 중심부 강통된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북쪽 방향도 대묘기를 해야 되고 남쪽 방향도 대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여기서부터 또 커지는 거죠. 그 밑에 들어가 보세요. 이의 간격하고 이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남쪽 방향이 그죠?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과연 자연 현상이냐, 인공 현상이냐, 이게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봐도 이게 인공현상의 모습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지금 양주 지하 22m에 나타나 있는 이 편석 좌우 예벽으로 뺑 둘러쳐 있는 편석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조복은 본부장이 그 답변 안 했습니다. 이것이 좀 껴있는 학자들이 보면 인공이구나. 자연 상태는 아니구나. 인공이구나. 즉, 이 전체가 이렇게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응?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 마사토 지역에서 이렇게 편석이 자연적으로 또 산화실리콘이 자연적으로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네. 지금 우리 그 남물사 대표님께서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장은 허위 주장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봉계행도가 30m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2m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계행도를 찾기 위해서 약 27m까지 저희들이 한 2달 보름 동안 우리가 이 밑에 경도를 찾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속에서 이런 편석 돌 조각 하나 나옵니다. 네? 그래요? 아, 네, 반갑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위대한 안보 대통령, 한미 동맹을 생명점 여기는 안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남규사 대표 김진철 목사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7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현장을 지킵니다. 주일 날은 제가 심호하는 매송영락교에 또 목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 날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건 교수님이 그 양주 땅굴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하 22m에 내려가서 JTBC와 여러 모양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현장 본부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현장에 또 선 이유가 그 이수근 교수님이 지질학자인데 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주 땅굴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해서 국방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땅굴의 진실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앞장서서 호소해 주시기를 남굴사 대표가 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꼭 필히 보여줘야 할 부분, 그리고 이 영상을 이수건 교수님이 보신다면 저는 직접 이 땅굴 현장에서 수작업을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한 그런 산 증인으로
또 우리 이수건 교수님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하강암에 오랜 세월 동안 풍화가 된 편마암 지역이 아니고 전형적인 마삼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한결같이 강한 마삼 지역이라고 동일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이 지역에 이제 수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단계, 정확하게 한 19m 지점에서 사실상 땅굴 천장이 열렸습니다. 그 땅굴 천장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마삼 가루만 깨어져 나왔지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전시한 이 돌들이 일명 땅굴 현장의 역대책에 사용되는 우리가 말하는 편석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한 특징을 보면 기계에 의해서 다 정말 그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말로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김정은의 마지막 특급 적화 통일 무기인 그 남침 땅굴 실상을 드러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정권이 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곧 미국의 방안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그 김정은 공산 정권이 ICBM을 이제 오늘 성공을 했다는 것이 언론의 다수의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 700km 날아갔다 성공으로 나오는 것이고, 미국의 전문가는 약 6,000km 이상 가까이 정상적으로 쏘면 날아갔다. 이것은 ICBM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수단은 아마도 6차 핵실험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여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이 부분을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공론화를 시키는 그런 전술 전략을 간다면, 이것이 바로 1975년 4월 30일 공산화가 되었던 월남의 역사와 동일한 전철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잠시 그 월남의 공산화를 바라보면 1973년 1월 27일 날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5년 3월 10일 날 일방적으로 월병이 월남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바로 무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달 보름 만에 1975년 4월 30일 실질적으로 사이공을 적화하는데 바로 구찌 땅굴을 통해서 결국 완전히 무너졌던 역사입니다. 아마도 김정은 공산정권은 그 월남 공산화의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남궁사 대표는 판단하는데,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이 김정은의 이러한 전술 전략을 이미 파악을 하고 김정은 공산정권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핵이나 또 ICBM이나 또 땅굴까지 다 내려놓고 진정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한 그러한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힘을 써야 되고, 저는 남궁사 대표로서 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은 공산정권은 이제는 세계 역사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를 추종하는 300만 세력은 심판을 받고 2200만 북한 동포를 위한 그러한 대북 정책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김정은의 한반도 평화 협정이라는 그런 전술 전략에 꼭두가시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들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남침 땅굴을 불착하고 있다는 이 진실을 저는 출범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민간 탐사자들이 말하는 남침 땅굴 진실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 다 탄원한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대기업이 동참하고 또 우리 민간 탐사 요원들이 동참하고 또 국방부가 동참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동참하는 이 사자가 연합이 되어진 그런
민간군 TF를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뭐 토목 건축의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러한 대기업이 동참하는 이러한 민간군 TF를 구성해서 우리 민간 단체가 지금까지 땅굴 징후를 찾아냈던 이러한 곳에서 최소한 한 5군데 이상 우리 민간 탐사 요원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심도 깊이 전면 절개를 해주시면 반드시 남측 땅굴의 진실이 전 국민들에게 확연히 저는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낭굴사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남측 땅굴 진실을 호소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의 마지막 이제 평화협정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도발은 아마도 6차 핵실험일 가능성이 낭굴사 대표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특급 비밀 무기가 남측 땅굴이라는 사실, 남측 땅굴이라는 사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억해 주시고 북한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하셔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바로 월남공산화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대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연마가 되어진 거예요. 연마가. 이 돌이 땅굴 전장 19m에서부터 밑바닥 22m에 집중적으로 이 돌이 나왔고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굴 좌우 벽에 이 편석들이 대묘기 때 사용했던 지지대 역할로 지금 벽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19m까지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돌 하나 나오지 않았고 이건 다 기계에 의해서 연마가 되어졌는데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빼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연마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역대책의 대묘기에 쓰기 위해서 얘들이 인위적으로 그 공간을 대묘격에서 맞추기 위해서 기계에 의해서 연마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현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이수건 교수님이 지질학자 교수인지 몰라도 이러한 편색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공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석보다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죠. 이게 시커먼 발파석입니다. 이것도 19m 전후 지점까지는 이런 돌이 전혀 나오진 않았습니다. 땅굴 천장이 깨어져 나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흔적을 찾다 보니까 대묘기했던 쪽에서 이런 기계에 연마되어진 이런 편석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이 편석,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렇게 맞추는 부분. 왜 이렇게 되냐면 얘들이 대묘기하기 위해서 이게 돌을 가지고 지지대를 쓰기 때문에 기계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폄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보세요. 이게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사암입니다. 마사암. 이 양주 땅굴 현장의 전형적인 마사암이에요. 마사암 재질하고 이 돌 재질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부에게 왜 지하 30m 전면 절개를 지금까지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낭굴사 대표가 말하는 전면 절개를 해보면 낭굴사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국방부에서 고용한 김영웅 씨라는 그 지질학자 뭐 그런 전문 박사나 또 이수건 교수의 그런 논리가 맞는지 30m 절개해보면 그 진실의 결과가 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보세요. 이 마삼 재질하고 이 재질하고는 전면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러한 식으로 붙여서 지질의 역할로 지금도 벽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밑에.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 김정은 공산정권이 새벽 5시 27분경에 탄도미사일이 지금 언론에 종합해보면 ICBM급이다. 신형 ICBM급이다. 라는 것이 미국의 어떤 서방세계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언론으로 정리된 부분을 제가 확인하면서
새로 출범한 그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남침 땅굴 진실 사역을 16년을 하고 있는 현 낭불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이 북계가 마지막 숨겨놓은 특급 저가통일 무기가 남침 땅굴입니다. 그리고 이 상식이라는 것은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려준 하나의 일반 국민들 다수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북계 김정일 공상정권 때부터 이 땅굴 기술을 수출했던 나라가 바로 북계입니다. 미얀마에도 수출을 했고, 몇 년 전에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테러 집단에 땅굴 기술을 파는 수출을 또 기술자를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한 나라가 바로 북계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16년 동안 국방부 합참에 한결같은 땅굴에 대해서는 후전선 4길 이상 남침 땅굴이 없다고 이렇게 족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민간단체는 지금까지 꾸준히 땅굴의 징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2014년 10월 30일 날 경기도 양주 강사동에서 땅굴 기자회견을 했고, 제가 종편에 여러 번 나가서 또 방송한 양주 땅굴을 보면 거기에 우리 낭불사 요원들이 7개월 이상 땅을 파서 결국 출구형 45도 각도의 땅굴을 찾았지만 결과적으로 국방부 합참은 농지개강굴이다, 자연싱크홀이다 이런 식으로 은폐를 한 아픈 역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